여 회장이 믿은 은인, 바로 그 사람. 알고 보니 배신의 설계자였다. 오늘 이야기 중간에 끊기면 아쉬워요. 구독, 좋아요로 저장해 두시고 편하게 감상하세요. 시작합니다. 강원도 산골 마을입니다. 버스가 하루에 몇 번밖에 다니지 않는 작은 마을이죠. 버스 정류장은 낡은 비닐 지붕 하나로 비를 막고 있습니다. 그 아래 나무 벤치 위에는 작은 라디오 하나가 놓여 있습니다. 라디오에서는 90년대 가요가 희미하게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이문세의 광화문 연가입니다. 테이프가 늘어져서 소리가 약간 느리게 들리죠. 비닐 지붕은 바람에 펄럭이고 벤치는 페인트가 벗겨져 있습니다. 정류장 기둥에는 낡은 시간표가 붙어 있지만 글씨는 이미 발에서 잘 보이지 않습니다. 이도윤 17은 학교를 마치면 동네 카센터에서 아르바이트를 합니다. 오늘도 교복을 벗고 기름때 묻은 작업복으로 갈아입습니다. 작업복 주머니에는 항상 작은 드라이버와 펜치가 들어 있습니다. 카센터 벽에는 낡은 달력과 함께 누군가 유성펜으로 휘갈긴 글씨가 있습니다. IMF도 버텼다는 글씨입니다. 페인트가 벗겨진 벽 위에서 그 글씨만 유독 선명합니다. 작업대 위에는 녹슨 공구들이 놓여 있고 구석에는 고장난 라디오와 선풍기가 쌓여 있습니다. 천장에서는 형광등이 깜빡이며 희미한 빛을 내고 있습니다. 도윤의 아버지는 IMF 때 보증을 잘못 썼습니다. 그 이후로 집안이 무너졌죠. 빚쟁이들이 찾아왔고 집은 경매로 넘어갔습니다. 아버지는 술만 마셨습니다. 밤마다 술에 취해 중얼거렸습니다. 미안하다, 도윤아. 아빠가 잘못했다. 하지만 도윤은 알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잘못한 게 아니라는 걸요. 누군가 아버지를 이용한 겁니다. 아버지는 회사를 믿었습니다. 20년을 일한 회사였으니까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보증을 서달라고 했습니다. 회사를 살리려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아버지는 서명했습니다. 회사를 믿었으니까요. 하지만 회사는 아버지를 버렸습니다. 도윤은 그때부터 혼자 살아남는 법을 배웠습니다. 학교 끝나면 카센터로 가서 일했고 주말에는 동네 사람들 고장난 물건을 고쳐주며 용돈을 벌었습니다. 동네 아줌마가 선풍기를 들고 옵니다. 도윤아, 이거 좀 살려줄래? 도윤은 선풍기를 받아들고 이리저리 살펴봅니다. 모터가 아니라 스위치 문제입니다. 10분 만에 고쳐냅니다. 선풍기가 다시 돌아갑니다. 아줌마는 신기하다는 표정을 짓습니다. 너 정말 천재 아니냐? 도윤은 웃으며 대답합니다. 그냥 만지다 보니까 알게 됐어요. 카센터 사장님이 말합니다. 도윤아, 너 손재주 하나는 정말 대단하다. 고등학생이 어떻게 자동차 배선까지 다 아냐? 요즘 젊은 애들은 스마트폰만 만지지 이런 건 관심도 없는데 말이야. 도윤은 웃으며 대답합니다. 그냥 만지다 보니까 알게 됐어요. 사장님은 고개를 끄덕입니다. 대학 가면 전기공학과 가야겠다. 도윤은 대답하지 않습니다. 대학은 먼 얘기입니다. 지금은 내일 밥 먹을 걱정이 먼저니까요. 아버지는 일을 나가지 못합니다. 술만 마시고 누워 있습니다. 도윤은 속으로 생각합니다. 돈은 늘 도망갔습니다. 집에 있던 돈도 아버지 월급도 모두 빚쟁이들에게 넘어갔죠. 하지만 기술은 남았습니다. 도윤이 손으로 고친 것들은 다시 살아났습니다. 고장난 선풍기, 라디오, 믹서기, 심지어 자동차 전기계통까지 도윤의 손을 거치면 다시 움직였습니다. 도윤은 이 손만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고 믿었습니다. 돈은 배신하지만 기술은 배신하지 않습니다. 저녁이 되자 도윤은 카센터 문을 닫고 버스 정류장으로 갑니다. 벤치에 앉아 라디오를 켭니다. 김광석의 노래가 흘러나옵니다. 잊어야 한다는 마음으로라는 노래입니다. 도윤은 눈을 감고 노래를 듣습니다. 바람이 불고 나뭇잎이 흔들립니다. 저 멀리 산 너머로 해가 지고 있습니다. 하늘은 붉게 물들고 구름은 천천히 흘러갑니다. 도윤은 이 시간이 좋습니다. 아무도 없는 버스 정류장에서 라디오를 듣는 시간 말이죠.
아무 생각도 하지 않아도 되는 시간입니다. 아버지 걱정도, 빚 걱정도, 내일 걱정도 잠시 내려놓을 수 있는 시간입니다. 하늘이 어두워지고 있습니다. 구름이 몰려옵니다. 비가 올 것 같습니다. 저 멀리서 차 한 대가 다가옵니다. 검은색 세단입니다. 이 마을에서는 보기 드문 고급 차량이죠. 번호판을 보니 서울입니다. 도윤은 차를 보며 생각합니다. 서울에서 온 차인가 보다. 이 시골 마을에 무슨 일로 왔을까? 차는 천천히 마을 입구로 들어옵니다. 도윤은 라디오를 끄고 일어섭니다. 비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빗방울이 비닐 지붕을 두드립니다. 처음에는 한두 방울이었지만 곧 거세집니다. 도윤은 작업복 주머니에서 손수건을 꺼내 손을 닦습니다. 검은 세단이 마을 입구에서 갑자기 멈춥니다. 시동이 꺼진 것 같습니다. 헤드라이트가 깜빡이다가 꺼집니다. 도윤은 천천히 차 쪽으로 걸어갑니다. 차 안에서 누군가 당황하는 목소리가 들립니다. 도윤은 차 옆에 섭니다. 운전석 문이 열리고 기사가 내립니다. 비 오는 저녁입니다. 시골길 한가운데 검은 세단이 멈춰 있습니다. 운전기사는 보닛을 열고 엔진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당황한 표정입니다. 손에 든 손전등으로 엔진을 비춰보지만 문제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빗물이 기사의 어깨를 적십니다. 기사는 고개를 저으며 중얼거립니다. 이상하네, 엔진은 멀쩡한데 말이야. 기사는 몇 번이고 시동을 걸어보지만 소용없습니다. 끙끙 소리만 날 뿐 엔진은 걸리지 않습니다. 옆자리에는 여회장 윤서연 67이 앉아 있습니다. 서연은 창밖을 오래 바라봅니다. 빗방울이 창문을 타고 흐릅니다. 서연의 얼굴에는 피곤함이 가득합니다. 눈 밑에는 짙은 그늘이 드리워져 있습니다. 서연은 한숨을 쉽니다. 오늘도 긴 하루였습니다. 회의, 결제, 또 회의. 쉴 틈이 없었습니다. 아침 6시에 일어나 밤 11시에 집에 들어가는 생활이 몇십 년째입니다. 서연은 이 시골길을 지나며 잠시 쉬어갈 생각이었습니다. 어릴 적 살았던 고향 근처였으니까요. 하지만 차가 멈춰버렸습니다. 서연의 곁에는 양복을 깔끔히 입은 비서 오태성 52이 앉아 있습니다. 태성은 시계를 봅니다. 일정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서울로 돌아가야 하는데 이런 시골에서 차가 멈춰버렸습니다. 태성은 초조한 표정을 감추지 못합니다. 내일 아침 일찍 중요한 미팅이 있습니다. 늦으면 안 됩니다. 태성이 기사에게 말합니다. 여기서 멈추면 곤란합니다. 빨리 해결하세요. 기사는 난감한 표정으로 대답합니다. 엔진은 멀쩡한데 시동이 안 걸립니다. 뭔가 전기 쪽 문제 같습니다만 제가 여기서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태성은 한숨을 쉽니다. 이 시골 마을에 정비소가 있을 리 없습니다. 견인차를 부르자니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립니다. 태성은 휴대전화를 꺼내들지만 신호가 약합니다. 산골이라 그런지 전파가 잘 잡히지 않습니다. 태성은 짜증을 냅니다. 하필 이런 곳에서 차가 고장 나다니 말입니다. 도윤이 차 옆으로 다가옵니다. 빗속을 걸어오는 도윤의 모습이 헤드라이트에 비칩니다. 기사가 도윤을 봅니다. 도윤은 작업복 차림입니다. 머리는 빗물에 젖어 있고 손에는 기름때가 묻어 있습니다. 도윤이 말합니다. 도와드릴까요? 기사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이 동네에서 차 고치는 건 이 애가 제일 잘합니다. 저도 지난번에 한번 신세 졌거든요. 태성은 창문을 내리고 도윤을 봅니다. 위아래로 훑어봅니다. 작업복은 낡았고 신발은 흙투성이입니다. 고등학생처럼 보입니다. 태성이 말합니다. 애가 뭘 안다고 말입니까? 기사는 대답합니다. 이의 실력 하나는 확실합니다. 저번에 제 차도 10분 만에 고쳤어요. 태성은 반신반의하는 표정입니다.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 다른 선택지도 없습니다. 도윤은 태성의 말에 대꾸하지 않습니다. 기사에게 손전등을 건네받고 차 밑으로 들어갑니다. 빗물이 도윤의 등을 적십니다. 차가운 빗물이지만 도윤은 신경 쓰지 않습니다. 이미 온몸이 젖었으니까요.
도윤은 손전등으로 차 밑을 비춥니다. 배선을 따라갑니다. 엔진은 멀쩡합니다. 오일도 새지 않았고 냉각수도 충분합니다. 문제는 배선입니다. 도윤은 배선 연결부를 확인합니다. 역시나 접촉 불량입니다. 비 때문에 습기가 차서 접촉이 안 되고 있습니다. 도윤이 차 밖으로 고개를 내밀고 말합니다. 시동보다 배선 쪽이 먼저예요. 3분이면 됩니다. 태성은 의아한 표정을 짓습니다. 3분? 그렇게 빨리 고칠 수 있다는 말인가? 도윤은 대답 대신 다시 차 밑으로 들어갑니다. 도윤은 공구 가방을 펼칩니다. 낡은 공구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습니다. 도윤은 펜치와 테이프를 꺼냅니다. 배선을 조심스럽게 분리한 뒤 접촉부를 닦아냅니다. 습기를 제거하고 다시 연결합니다. 그리고 테이프로 꼼꼼하게 감습니다. 손놀림이 빠릅니다. 익숙한 손놀림입니다. 서연은 창문 너머로 도윤을 봅니다. 도윤의 손을 지켜봅니다. 그 손이 배선을 만지는 모습을 봅니다. 조심스럽지만 확신에 찬 손놀림입니다. 서연의 눈빛이 흔들립니다. 3분이라는 말이 이상하게 익숙합니다. 누군가 그렇게 말했던 적이 있습니다. 오래전 일입니다. 서연은 기억을 더듬습니다. 하지만 흐릿합니다. 언제였을까? 누구였을까? 서연은 도윤의 얼굴을 자세히 봅니다. 낯익은 듯하지만 확실하지 않습니다. 서연은 창밖을 보다가 문득 생각합니다. 저 아이의 손놀림이 누군가를 닮았다고 말이죠. 3분이 지났습니다. 정확히 3분입니다. 도윤은 차 밑에서 나옵니다. 손을 털고 기사에게 말합니다. 시동 걸어보세요. 기사는 운전석에 앉아 시동을 겁니다. 한 번에 엔진이 걸립니다. 부르릉 소리와 함께 헤드라이트가 밝아집니다. 계기판에 불이 들어옵니다. 모든 게 정상입니다. 기사는 안도의 한숨을 쉽니다. 아, 됐네. 됐어. 정말 고맙습니다. 태성은 놀란 표정을 감추지 못합니다. 정말로 3분 만에 고쳤습니다. 믿기지 않습니다. 도윤은 젖은 손을 작업복에 문지르며 말합니다. 배선이 낡아서 그래요. 습기 차면 이렇게 됩니다. 조심히 가세요. 서울 가시면 정비소에서 한번 점검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배선을 새 걸로 교체하시면 이런 일 없을 겁니다. 태성은 지갑을 꺼냅니다. 태성이 말합니다. 얼마면 되겠습니까? 10,000원이면 될까요? 아니면 더 드릴까요? 도윤은 고개를 젓습니다. 됐어요. 돈은 안 받아도 됩니다. 태성은 의아한 표정을 짓습니다. 돈을 거절하는 아이라니 말입니다. 요즘 세상에 이런 아이가 있다니 신기합니다. 태성은 지갑에서 몇 장을 더 꺼냅니다. 그래도 받아야지. 내가 고생했는데 말이다. 서연은 창문을 완전히 내리고 도윤을 봅니다. 빗물이 서연의 얼굴을 스칩니다. 서연이 말합니다. 그럼 뭘 원하니? 돈이 아니라면 뭘 원하는 거니? 도윤은 버스 정류장 벤치를 가리킵니다. 저기 라디오 있잖아요. 거기 앉아서 얘기 좀 할 수 있을까요? 태성은 당황합니다. 얘기라니요. 무슨 얘기를 하자는 겁니까? 우리는 급합니다. 도윤은 서연을 똑바로 봅니다. 도윤의 눈빛은 진지합니다. 흔들림이 없습니다. 도윤이 조용히 말합니다. 대신 진실을 돌려주세요. 태성의 얼굴이 굳습니다. 진실? 무슨 진실 말인가? 태성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집니다. 서연은 숨을 들이마십니다. 가슴이 두근거립니다. 무언가 불길한 예감이 듭니다. 서연이 묻습니다. 너 누구니? 도윤은 가방에서 낡은 서류철을 꺼냅니다. 빗물에 젖지 않도록 비닐로 쌓여 있습니다. 도윤은 비닐을 조심스럽게 벗기고 서류철을 꺼냅니다. 표지는 누렇게 바랬고 모서리는 해져 있습니다. 오랜 세월을 품고 있는 서류철입니다. 도윤이 말합니다. 이도윤입니다. 이진수의 아들이에요. 서연의 얼굴이 굳습니다. 이진수.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서연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습니다. 오래전 기억이 떠오릅니다. IMF 시절 회사가 무너질 뻔했던 그때
누군가를 희생시켜야 했던 그때 말입니다. 서연은 입술을 깨뭅니다. 태성은 재빨리 끼어듭니다. 회장님, 비 맞으시면 안 됩니다. 차 안으로 드세요. 도윤은 서류철을 펼칩니다. 첫 장에는 보증서가 있습니다. 이진수라는 이름이 선명하게 적혀 있습니다. 그 옆에는 회사 직인이 찍혀 있습니다. 서연의 회사 직인입니다. 도윤이 말합니다. 아버지는 20년을 회장님 회사에서 일했어요. 성실한 직원이었대요. 한 번도 지각한 적 없고 한 번도 결근한 적 없었대요. 서연은 차에서 내립니다. 비가 서연의 머리를 적십니다. 하지만 서연은 신경 쓰지 않습니다. 서연은 천천히 도윤에게 다가갑니다. 서류철을 들여다봅니다. 낯익은 서류들입니다. 보증서, 대출 서류, 부도 통지서, 모두 IMF 시절의 것들입니다. 서연의 손이 떨립니다. 태성이 우산을 들고 서연 옆에 섭니다. 회장님, 비 맞으시면 안 됩니다. 도윤이 계속 말합니다. 1997년이었어요. IMF가 터졌죠. 회사가 어려워졌어요. 그때 아버지한테 보증을 서달라고 했대요. 회사를 살려야 한다고, 직원들을 지켜야 한다고 했대요. 아버지는 믿었어요. 20년을 함께한 회사니까요. 서명했어요. 망설임 없이요. 서연은 눈을 감습니다. 그때가 떠오릅니다. 회사는 정말 무너질 뻔했습니다. 은행에서는 대출을 끊었고 거래처에서는 외상값을 독촉했습니다. 서연은 밤잠을 설쳤습니다. 어떻게든 회사를 살려야 했습니다. 직원들을 지켜야 했습니다. 그래서 결정했습니다. 누군가에게 보증을 부탁하기로 말입니다. 도윤이 서류를 한 장 넘깁니다. 대출 서류입니다. 거액이 적혀 있습니다. 도윤이 말합니다. 이 돈으로 회사는 살아났어요. 하지만 1년 후에 회사는 이 대출을 갚지 못했어요. 부도가 났죠. 그리고 보증을 선 사람들에게 책임이 돌아갔어요. 아버지한테도요. 서연은 입술을 깨뭅니다. 기억합니다. 회사는 살아났지만 대출은 갚지 못했습니다. 구조조정을 하고 공장을 팔고 어떻게든 버텼지만 그 빚만큼은 갚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보증인들에게 책임이 갔습니다. 이진수에게도 말입니다. 도윤이 또 한 장을 넘깁니다. 경매 통지서입니다. 도윤네 집이 경매로 넘어간 날짜가 적혀 있습니다. 도윤이 말합니다. 우리 집이 날아갔어요. 아버지가 평생 모아서 산 집이었어요. 빚쟁이들이 매일 찾아왔어요. 어머니는 울었어요. 저는 10살이었어요. 서연의 눈시울이 붉어집니다. 미안합니다. 서연은 그 말을 하고 싶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습니다. 태성이 끼어듭니다. 도윤 씨, 그때는 어쩔 수 없었습니다. 회사가 무너지면 수백 명이 길거리에 나앉는 겁니다. 누군가는 희생해야 했어요. 도윤은 태성을 봅니다. 차가운 눈빛입니다. 도윤이 말합니다. 희생이요? 우리 가족의 인생을 희생이라고 부르시나요? 아버지는 그날 이후로 일을 못했어요. 술만 마셨어요. 밤마다 울었어요. 미안하다고 잘못했다고. 하지만 아버지가 뭘 잘못했나요? 태성은 대꾸하지 못합니다. 서연은 도윤을 봅니다. 도윤의 눈에는 원망이 가득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슬픔도 보입니다. 서연은 손을 내밉니다. 서류철을 달라고 합니다. 도윤은 서류철을 건넵니다. 서연은 한 장 한 장 넘겨봅니다. 모든 서류에 이진수의 이름이 있습니다. 서연은 버스 정류장 벤치로 걸어갑니다. 비는 여전히 내리고 있습니다. 서연은 벤치에 앉습니다. 비닐 지붕 아래지만 비는 바람에 날려 들어옵니다. 서연의 옷이 젖습니다. 태성이 따라옵니다. 회장님, 차 안으로 가시죠. 서연은 고개를 젓습니다. 여기 앉고 싶습니다. 도윤도 벤치에 앉습니다. 서연과 도윤 사이에 서류철이 놓입니다. 라디오는 꺼져 있습니다. 빗소리만 들립니다. 서연이 말합니다. 내가 너희 아버지한테 보증을 부탁했다. 회사를 살려야 했으니까. 도윤은 고개를 끄덕입니다. 알아요.
서연이 계속 말합니다. 그때 나도 무너질 것 같았다. 회사도, 집도, 모든 게 무너질 것 같았다. 매일 밤 잠을 못 잤다. 어떻게든 살아야 했다. 도윤은 서연을 봅니다. 그래서 우리 아버지를 희생시킨 건가요? 서연은 대답하지 못합니다. 태성이 끼어듭니다. 회장님은 잘못이 없습니다. 그때 상황을 생각하면 어쩔 수 없었어요. 도윤은 태성을 봅니다. 어쩔 수 없었다. 그 말로 우리 가족의 인생이 설명되나요? 태성은 입을 다뭅니다. 도윤이 말합니다. 저는 회장님을 원망하려고 온 게 아니에요. 그냥 알고 싶었어요. 왜 우리 아버지였는지. 다른 사람도 많았을 텐데 왜 하필 우리 아버지였는지. 서연은 고개를 숙입니다. 서연도 궁금했습니다. 왜 이진수였는지 말입니다. 서연은 태성을 봅니다. 태성아, 너 기억하니? 왜 이진수 씨한테 보증을 부탁했는지. 태성은 잠시 침묵합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합니다. 이진수 씨가 가장 믿을만했습니다. 20년 근속에 성실했으니까요. 서연은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래, 그랬지. 도윤이 말합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우리 아버지만 피해를 봤어요. 다른 보증인들은 어떻게 됐나요? 서연은 고개를 드는데 태성이 먼저 대답합니다. 다른 분들도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회사에서 최대한 도왔습니다. 도윤은 서류철에서 또 다른 종이를 꺼냅니다. 보증인 명단입니다. 여러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도윤이 말합니다. 이 명단을 보면 이상한 점이 있어요. 처음 명단과 나중 명단이 달라요. 누군가 바뀌었어요. 도윤은 두 장의 서류를 나란히 펼칩니다. 하나는 처음 작성된 보증인 명단이고 다른 하나는 나중에 수정된 명단입니다. 도윤이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말합니다. 여기 보세요. 처음에는 5명이었어요. 그런데 나중에는 3명으로 줄었어요. 그리고 우리 아버지 이름만 그대로 남아 있어요. 서연은 서류를 자세히 들여다봅니다. 정말입니다. 처음 명단에는 5명의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하지만 수정된 명단에는 3명만 남아 있습니다. 이진수, 그리고 2명의 낯선 이름입니다. 서연은 놀란 표정을 감추지 못합니다. 서연이 묻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니? 누가 명단을 바꾼 거지? 태성의 얼굴이 굳습니다. 태성은 서류를 보지 않습니다. 시선을 돌립니다. 도윤이 말합니다. 저도 궁금해서 알아봤어요. 처음 명단에 있던 2사람은 회사 임원이었대요. 그런데 어느 순간 명단에서 빠졌어요. 대신 우리 아버지 같은 평직원들만 남았죠. 서연은 태성을 봅니다. 태성아, 이거 내가 아니? 내가 명단을 바꾼 거 아니냐? 태성은 대답하지 않습니다. 침묵이 흐릅니다. 빗소리만 들립니다. 서연은 다시 묻습니다. 태성아, 대답해. 태성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입니다. 제가 했습니다. 서연은 숨을 들이마십니다. 가슴이 무너집니다. 왜 그랬어? 태성이 말합니다. 회장님을 지키려고 했습니다. 임원들이 보증을 서면 나중에 문제가 됩니다. 회사 내부에서 책임 소재가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평직원으로 바꿨습니다. 이진수 씨는 믿을 만한 사람이었으니까요. 도윤은 주먹을 줍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듭니다. 도윤이 말합니다. 믿을 만한 사람이라서 희생시킨 거군요. 착하고 순한 사람이라서 이용한 거죠. 태성은 고개를 숙입니다. 죄송합니다. 하지만 그때는 어쩔 수 없었습니다. 서연은 일어섭니다. 벤치에서 일어나 태성 앞에 섭니다. 서연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어쩔 수 없었다고? 사람의 인생을 망가뜨려 놓고 어쩔 수 없었다고? 태성은 고개를 들지 못합니다. 서연이 계속 말합니다. 너는 내 비서야. 내 곁에서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야. 하지만 이건 도와준 게 아니야. 이건 죄를 지은 거야. 태성이 말합니다. 회장님, 그때 상황을 생각해 보세요. 회사가 무너지면 수백 명이 길거리에 나앉습니다. 저는 그 수백 명을 살리려고 했습니다.
몇 사람의 희생으로 수백 명을 살린 겁니다. 도윤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납니다. 도윤이 말합니다. 그 몇 사람 중에 우리 가족이 있었어요. 우리도 사람이에요. 태성은 도윤을 봅니다. 죄송합니다. 하지만 당신 아버지만 피해를 본 게 아닙니다. 다른 분들도 어려움을 겪었어요. 도윤이 반박합니다. 하지만 임원들은 빠졌잖아요. 돈 많은 사람들은 빠지고 가난한 사람들만 남았잖아요. 이게 공평한가요? 서연은 주저앉습니다. 벤치에 다시 앉습니다. 힘이 빠집니다. 서연은 자신이 몰랐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태성이 보고했을 테니까요. 서연은 알면서도 묵인했습니다. 회사를 살리는 게 급했으니까요. 서연은 얼굴을 손으로 감싸며 말합니다. 내가 잘못했다. 내가 너무 잘못했다. 도윤은 서연을 봅니다. 서연의 어깨가 떨리고 있습니다. 도윤의 마음도 복잡합니다. 원망하러 왔지만 서연의 모습을 보니 마음이 아픕니다. 도윤이 조용히 말합니다. 회장님도 힘드셨겠죠. 저도 압니다. 그때가 얼마나 어려웠는지. 서연은 고개를 듭니다. 눈물이 고여 있습니다. 서연이 말합니다. 하지만 그게 변명이 될 수는 없다. 나는 살았지만 너희 가족은 무너졌다. 이건 내 책임이다. 도윤은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래서 왔어요. 회장님이 인정해 주시길 바랐어요. 태성이 끼어듭니다. 도윤 씨, 이제 그만하시죠. 회장님도 충분히 괴로워하십니다. 이미 지난 일입니다. 돌이킬 수 없습니다. 도윤은 태성을 봅니다. 돌이킬 수 없다는 걸 압니다. 하지만 인정은 해야죠. 잘못했다고 말해야죠. 서연이 일어섭니다. 서연은 도윤 앞에 섭니다. 서연이 말합니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내 아버지한테도, 너한테도, 내 가족 모두에게 미안하다. 내가 잘못했다. 도윤의 눈시울이 붉어집니다. 도윤이 말합니다. 그 말을 듣고 싶었어요. 아버지도 들었으면 좋겠어요. 서연이 묻습니다. 내 아버지는 지금 어디 계시니? 도윤은 고개를 숙입니다. 작년에 돌아가셨어요. 간 때문이었어요. 술을 너무 많이 드셔서요. 서연은 가슴이 무너집니다. 돌아가셨다니. 서연이 말합니다. 내가 너무 늦었구나. 사과할 기회도 없이. 도윤이 말합니다. 아버지는 끝까지 회장님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자신을 탓했어요. 자신이 무능해서 가족을 지키지 못했다고요. 하지만 저는 알아요. 아버지 잘못이 아니라는 걸요. 서연은 눈물을 닦습니다. 내 아버지는 잘못이 없다. 잘못은 나한테 있다. 태성이 말합니다. 회장님, 이제 차로 가시죠. 비를 너무 많이 맞으셨습니다. 서연은 고개를 젓습니다. 아직 할 말이 남았다. 서연이 도윤에게 묻습니다. 너는 내게 뭘 원하니? 사과를 들었으니 이제 됐니? 도윤이 말합니다. 진실을 밝혀주세요. 누가 명단을 바꿨는지, 왜 우리 아버지가 희생됐는지, 그걸 세상에 알려주세요. 태성의 얼굴이 굳습니다. 태성이 말합니다. 그건 안 됩니다. 회사 이미지에 타격이 갑니다. 지금까지 쌓아온 게 무너집니다. 도윤은 태성을 똑바로 봅니다. 회사 이미지가 우리 아버지 인생보다 중요한가요? 태성은 대답하지 못합니다. 서연이 말합니다. 태성아, 그만해. 도윤이 말합니다. 저는 돈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명예가 필요해요. 우리 아버지 명예요. 서연은 결심합니다. 알겠다. 밝히마. 진실을 밝히겠다. 태성이 말합니다. 회장님, 신중하게 생각하세요. 한번 밝혀지면 돌이킬 수 없습니다. 서연이 말합니다.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일을 했다. 이제라도 바로 잡아야지. 도윤이 말합니다. 감사합니다. 서연이 말합니다. 고맙긴. 내가 해야 할 일을 하는 것뿐이다. 너무 늦었지만 말이다. 도윤은 고개를 숙입니다. 서연은 도윤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립니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그날 밤입니다. 도윤은 집으로 돌아갑니다.
작은 단칸방입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혼자 살고 있습니다. 방에는 아버지의 사진이 걸려 있습니다. 도윤은 사진 앞에 앉습니다. 아버지의 얼굴을 바라봅니다. 도윤이 말합니다. 아빠, 오늘 회장님을 만났어요. 사과를 받았어요. 사진 속 아버지는 웃고 있습니다. 젊은 시절 사진입니다. 회사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아버지는 행복해 보입니다. 도윤은 눈물을 닦습니다. 도윤이 말합니다. 진실도 밝혀질 거예요. 아빠가 잘못한 게 아니라는 걸 모두가 알게 될 거예요. 도윤은 사진을 쓰다듬습니다. 같은 시각, 서연은 차 안에 앉아 있습니다. 서울로 돌아가는 길입니다. 창밖을 바라봅니다. 빗줄기가 창문을 타고 흐릅니다. 서연의 마음도 무겁습니다. 태성이 말합니다. 회장님, 정말 진실을 밝히시겠습니까? 회사에 큰 타격이 올 겁니다. 언론이 들고 일어날 겁니다. 서연은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래도 해야 한다. 이미 너무 오래 숨겼다. 태성이 말합니다. 하지만 지금 밝히면 회사 주가가 떨어집니다. 투자자들이 떠날 겁니다. 경쟁사들이 기회를 노릴 겁니다. 서연이 말합니다. 그래도 해야 한다. 사람의 인생이 걸린 문제다. 태성은 한숨을 쉽니다. 태성이 말합니다. 회장님, 제게 시간을 주십시오. 제가 조용히 처리하겠습니다. 도윤 씨 가족에게 보상을 하고 명예를 회복시켜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언론에는 알리지 말아 주십시오. 서연은 고개를 젓습니다. 아니다. 공개적으로 해야 한다. 숨기면 또 같은 일이 반복된다. 태성의 얼굴이 굳습니다. 태성이 말합니다. 회장님, 신중하게 생각하십시오. 이건 회장님 혼자의 문제가 아닙니다. 회사 전체의 문제입니다. 직원들 생각도 하셔야 합니다. 서연이 말합니다. 직원들을 생각하니까 하는 거다. 더 이상 누군가를 희생시키고 싶지 않다. 차는 계속 달립니다. 서울로 향합니다. 빗속을 뚫고 달립니다. 서연은 창밖을 보며 생각합니다. 내일부터 무엇을 해야 할까? 어떻게 진실을 밝혀야 할까? 서연은 결심합니다. 내일 아침 임원 회의를 소집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부 감사를 지시하겠습니다. 다음 날 아침입니다. 태성은 도윤을 찾아갑니다. 카센터에서 일하고 있는 도윤을 찾아갑니다. 도윤은 차 밑에 들어가 있습니다. 태성이 부릅니다. 도윤 씨. 도윤은 차 밑에서 나옵니다. 얼굴에 기름때가 묻어 있습니다. 도윤이 묻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태성은 주변을 둘러봅니다. 사장님이 안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태성이 말합니다. 잠깐 나와서 얘기 좀 합시다. 도윤은 손을 닫고 태성을 따라 나갑니다. 버스 정류장으로 갑니다. 어제 그 자리입니다. 태성이 말합니다. 도윤 씨, 제 부탁 하나만 들어주십시오. 도윤은 태성을 봅니다. 태성이 계속 말합니다. 회장님이 진실을 밝히시겠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건 회사에 큰 타격을 줍니다. 수백 명의 직원이 피해를 봅니다. 제발 조용히 처리하게 해주십시오. 보상은 충분히 해드리겠습니다. 태성은 봉투를 꺼냅니다. 두툼한 봉투입니다. 태성이 말합니다. 이건 우선 드리는 겁니다. 앞으로도 계속 지원해 드리겠습니다. 대학 등록금도 생활비도 모두 지원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니 제발 이 일을 공개하지 말아 주십시오. 도윤은 봉투를 보지만 받지 않습니다. 도윤이 말합니다. 저는 돈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진실이 필요해요. 태성이 말합니다. 진실이 뭘 바꿉니까? 당신 아버지는 이미 돌아가셨습니다. 진실을 밝혀도 아버지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도윤의 눈빛이 차갑게 식습니다. 도윤이 말합니다. 아버지는 돌아오지 않아도 명예는 돌아옵니다. 아버지가 잘못한 게 아니라는 걸 사람들이 알게 됩니다. 그게 제가 원하는 겁니다. 태성이 말합니다. 명예가 밥 먹여줍니까? 현실적으로 생각하십시오. 도윤은 자리에서 일어섭니다. 도윤이 말합니다. 비서님은 모르실 거예요. 저희는 돈 때문에 무너졌어요. 그런데 또 돈으로 덮으면 어떻게 돼요?
똑같이 무너져요. 저는 돈이 아니라 진실로 다시 일어서고 싶어요. 태성은 봉투를 도윤 앞에 내밉니다. 태성이 말합니다. 도윤 씨, 세상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만큼 단순하지 않습니다. 진실을 밝힌다고 모든 게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더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도윤은 봉투를 천천히 밀어냅니다. 도윤이 말합니다. 복잡해도 상관없어요. 진실이 중요해요. 태성의 얼굴이 굳습니다. 태성이 말합니다. 그럼 당신은 수백 명의 직원이 피해를 봐도 상관없다는 겁니까? 회사가 무너져도 상관없다는 겁니까? 도윤이 대답합니다. 저희 가족이 무너졌을 때는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어요. 태성은 할 말이 없습니다. 침묵이 흐릅니다. 태성이 말합니다. 당신 참 고집이 세군요. 도윤이 말합니다. 고집이 아니라 신념입니다. 아버지가 가르쳐 주셨어요. 옳은 일은 끝까지 해야 한다고요. 태성은 봉투를 다시 주머니에 넣습니다. 태성이 말합니다. 좋습니다. 당신 뜻대로 하십시오. 하지만 후회하지 마십시오. 진실을 밝힌다고 해서 모든 게 좋아지는 건 아닙니다. 도윤이 말합니다. 후회는 제가 할 겁니다. 비서님이 걱정하실 일은 아니에요. 태성은 돌아섭니다. 차로 걸어갑니다. 도윤은 그 뒷모습을 바라봅니다. 태성의 어깨가 축 처져 있습니다. 도윤은 생각합니다. 태성도 힘들겠구나. 회장님과 회사 사이에서 말이다. 하지만 도윤은 물러설 수 없습니다. 이건 아버지를 위한 일이니까요. 그날 저녁입니다. 서연은 도윤에게 전화를 합니다. 도윤이 받습니다. 여보세요. 서연이 말합니다. 도윤 씨, 나 윤서연입니다. 오늘 태성이 찾아갔죠. 도윤이 대답합니다. 네, 다녀가셨어요. 서연이 묻습니다. 뭐라고 하던가요? 도윤이 말합니다. 조용히 처리하자고 했어요. 돈을 주겠다고 했어요. 서연은 한숨을 쉽니다. 서연이 말합니다. 미안합니다. 태성이 또 잘못했네요. 도윤이 말합니다. 괜찮아요. 저는 제 뜻을 말했어요. 서연이 말합니다. 도윤 씨, 내일 회사로 와주시겠어요? 내부 감사 회의가 있습니다. 당신이 있어야 합니다. 도윤이 묻습니다. 제가 가도 될까요? 서연이 말합니다. 당연하죠. 당신이 주인공입니다. 도윤은 고개를 끄덕입니다. 알겠습니다. 가겠습니다. 다음 날 아침입니다. 도윤은 처음으로 정장을 입습니다. 아버지가 입던 낡은 정장입니다. 소매가 약간 깁니다. 도윤은 소매를 걷어 올립니다. 거울을 봅니다. 낯선 모습입니다. 도윤은 아버지 사진을 봅니다. 아빠 다녀올게요. 오늘 아빠 명예를 찾아올게요. 서울행 버스를 탑니다. 3시간이 걸립니다. 도윤은 창밖을 봅니다. 익숙한 시골 풍경이 점점 멀어집니다. 도시가 가까워집니다. 높은 건물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도윤은 긴장합니다. 손에 땀이 납니다. 회사 앞에 도착합니다. 유리로 된 고층 건물입니다. 도윤은 고개를 들어 건물을 봅니다. 높습니다. 끝이 보이지 않을 만큼 높습니다. 도윤은 숨을 깊이 들이마십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20층으로 올라갑니다. 도윤의 귀가 먹먹합니다. 회의실 앞에 섭니다. 내부 감사 회의라는 팻말이 붙어 있습니다. 도윤은 노크합니다. 들어오라는 소리가 들립니다. 문을 엽니다. 큰 회의실입니다. 긴 테이블 양쪽에 임원들이 앉아 있습니다. 모두 도윤을 봅니다. 서연이 일어섭니다. 오셨군요. 이리 앉으세요. 서연이 말합니다. 여러분, 이도윤 씨입니다. 이진수 씨의 아들입니다. 오늘 회의는 IMF 당시 우리 회사의 보증 처리 과정을 재조사하기 위한 자리입니다. 감사팀장, 보고해 주세요. 감사팀장이 자료를 펼칩니다. IMF 당시 회사는 자금난을 겪었습니다. 대출을 받기 위해 직원들에게 보증을 요청했습니다. 처음에는 5명이었습니다. 하지만 최종적으로는 3명만 남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명단이 변경됐습니다. 임원 한 명이 묻습니다. 누가 명단을 변경했습니까? 감사팀장이 대답합니다. 당시 비서실에서 처리했습니다. 오태성 비서의 결재가 있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태성에게 향합니다. 태성은 고개를 숙입니다. 서연이 말합니다. 태성, 설명해 보세요. 태성은 천천히 일어섭니다. 당시 상황이 급박했습니다. 임원들이 보증을 서면 나중에 회사 내부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평직원으로 교체했습니다. 회장님을 보호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한 임원이 목소리를 높입니다. 그럼 평직원들은 보호하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까? 이건 명백한 차별 아닙니까? 회의실이 술렁입니다. 또 다른 임원이 말합니다. 직급에 따라 희생자를 정한 겁니다. 이건 심각한 문제입니다. 서연이 손을 듭니다. 조용해집니다. 서연이 말합니다. 저도 책임이 있습니다. 태성의 보고를 받고도 묵인했습니다. 회사를 살리는 게 급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변명이 될 수 없습니다. 저는 사람의 인생을 망쳤습니다. 서연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도윤이 손을 듭니다. 서연이 말합니다. 도윤 씨 말씀하세요. 도윤은 일어섭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말합니다. 저는 원망하러 온 게 아닙니다. 다만 알고 싶었습니다. 왜 우리 아버지였는지 이제 알았습니다. 아버지가 착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도윤이 계속 말합니다. 아버지는 회사를 믿었습니다. 20년을 일했으니까요. 보증을 서달라고 하니까 서명했습니다.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회사는 아버지를 버렸습니다. 보호해야 할 사람을 희생시켰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집니다. 도윤의 목소리가 높아집니다. 아버지는 술만 마셨습니다. 자신을 탓했습니다. 무능하다고, 가족을 못 지켰다고, 밤마다 울면서 제게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 잘못이 아니었어요. 잘못은 여기 있었습니다. 도윤이 회의 테이블을 가리킵니다. 태성이 벌떡 일어섭니다. 도윤 씨,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당시에는 최선이라고 생각했지만 잘못된 선택이었습니다. 태성은 깊게 허리를 숙입니다. 90도로 고개를 숙입니다. 태성의 손이 떨리고 있습니다. 도윤은 태성을 봅니다. 사과는 감사합니다. 하지만 그걸로 끝이 아니에요. 진실을 밝혀야 해요. 아버지 명예를 회복시켜야 해요. 세상 사람들이 알아야 해요. 우리 아버지가 잘못한 게 아니라는 걸요. 서연이 단호하게 말합니다. 감사팀장, 보고서를 작성해 주세요. 모든 사실을 있는 그대로 기록하세요. 그리고 언론에 공개하겠습니다. 임원 한 명이 급하게 말합니다. 회장님, 신중하게 생각하십시오. 이게 공개되면 회사 이미지에 큰 타격이 갑니다. 주가가 폭락할 겁니다. 서연이 테이블을 탁 칩니다. 이미지보다 중요한 게 진실입니다. 우리는 잘못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저는 회장으로서 책임을 지겠습니다. 서연의 목소리에 힘이 실립니다. 임원들은 더 이상 반대하지 않습니다. 회의가 끝납니다. 사람들이 하나둘 나갑니다. 도윤과 서연만 남습니다. 서연이 도윤에게 다가갑니다. 도윤 씨, 용기 내줘서 고맙습니다. 도윤이 말합니다. 아니에요. 회장님이 용기를 내신 겁니다. 진실을 밝히기로 결정하신 거니까요. 서연이 창밖을 봅니다. 높은 곳에서 내려다보는 서울입니다. 빌딩들이 빽빽합니다. 서연이 말합니다. 여기서 보면 모든 게 작아 보입니다. 사람도 작아 보이죠. 하지만 그 작은 사람 하나하나가 소중한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나는 그걸 잊고 있었습니다. 도윤도 창밖을 봅니다. 저 멀리 산이 보입니다. 도윤의 고향 쪽입니다. 도윤이 말합니다. 회장님, 한 가지만 부탁드려도 될까요? 서연이 묻습니다. 뭔가요? 도윤이 말합니다. 아버지 이름으로 장학금을 만들어주세요. 가난해도 꿈을 포기하지 않는 학생들을 위한 장학금이요. 서연의 눈시울이 붉어집니다. 좋은 생각입니다.
이진수 장학금을 만들겠습니다. 내 아버지 이름이 영원히 기억되도록 말입니다. 도윤은 고개를 숙입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서연이 도윤의 어깨에 손을 올립니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바로잡겠습니다. 내 아버지께 명예를 돌려드리겠습니다. 그게 내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책임입니다. 도윤은 눈물을 참습니다. 창밖으로 햇살이 비춥니다. 일주일 후입니다. 회사는 공식 보도자료를 냅니다. IMF 당시 보증 처리 과정의 문제점을 인정하고 피해자, 가족들에게 공개 사과를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언론이 들고 일어납니다. 방송에서 이 소식을 다룹니다. 신문 일면에 실립니다. 재벌 기업의 과거 잘못 인정이라는 제목이 큽니다. 도윤은 텔레비전 뉴스를 봅니다. 아나운서가 말합니다. 윤서연 회장은 오늘 기자회견을 열어 IMF 당시 부당한 보증 처리로 피해를 입은 직원 가족들에게 사과했습니다. 화면에 서연이 나옵니다. 기자회견장입니다. 서연은 깊게 고개를 숙입니다. 서연이 말합니다. 20년 전 저는 회사를 살리기 위해 잘못된 선택을 했습니다. 성실한 직원들에게 보증을 떠넘기고 그들의 인생을 망가뜨렸습니다. 특히 이진수 씨 가족에게 깊은 사과를 드립니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진실을 밝히고 책임을 지겠습니다. 기자들이 질문을 쏟아냅니다. 회장님, 왜 이제야 밝히시는 겁니까? 서연이 대답합니다. 용기가 없었습니다. 회사를 지키려다 보니 진실을 외면했습니다. 하지만 이진수 씨 아들을 만나고 깨달았습니다. 진실을 숨기는 건 또 다른 죄를 짓는 것이라는 걸요. 또 다른 기자가 묻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보상을 하실 겁니까? 서연이 말합니다. 피해를 입은 가족들에게 금전적 보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진수 씨 이름으로 장학재단을 설립하겠습니다. 매년 어려운 학생들을 지원하는 장학금을 지급하겠습니다. 도윤은 화면을 보며 눈물을 흘립니다. 아버지 사진을 봅니다. 아빠 봤어요? 이제 모두가 알아요. 아빠가 잘못한 게 아니라는 걸요. 도윤은 사진을 꼭 안습니다. 가슴이 벅찹니다. 회사에서는 태성이 사퇴 의사를 밝힙니다. 서연의 집무실입니다. 태성이 말합니다. 회장님, 제가 물러나겠습니다. 모든 책임을 지겠습니다. 서연이 말합니다. 태성아, 너만의 잘못이 아니다. 나도 책임이 있다. 태성이 고개를 숙입니다. 그래도 제가 먼저 시작한 일입니다. 명단을 바꾼 것도 진실을 숨긴 것도 제가 했습니다. 책임을 져야 합니다. 서연은 한참을 침묵합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합니다. 알겠다. 내 결정을 존중하마. 태성은 마지막으로 도윤을 찾아갑니다. 다시 그 시골 마을입니다. 버스 정류장입니다. 도윤은 벤치에 앉아 라디오를 듣고 있습니다. 태성이 다가옵니다. 도윤이 고개를 듭니다. 비서님. 태성이 도윤 옆에 앉습니다. 태성이 말합니다. 도윤 씨, 사과하러 왔습니다. 제대로 된 사과를 하지 못했습니다. 도윤은 태성을 봅니다. 태성이 계속 말합니다. 당신 아버지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된 선택을 했습니다. 회장님을 지킨답시고 무고한 사람을 희생시켰습니다. 도윤이 말합니다. 비서님도 힘드셨겠죠. 회장님과 회사 사이에서요. 태성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하지만 그게 변명이 될 수는 없습니다. 저는 잘못을 저질렀고 그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회사를 떠나기로 했습니다. 도윤이 묻습니다. 그 후에는 뭘 하실 건가요? 태성이 말합니다. 아직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속죄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제가 저지른 일을 평생 기억하겠습니다. 도윤은 고개를 끄덕입니다. 비서님도 편하게 사세요. 그게 진짜 속죄일 수도 있어요. 태성은 도윤에게 봉투를 건넵니다. 이번엔 돈이 아닙니다. 편지입니다. 태성이 말합니다. 당신 아버지께 쓴 편지입니다. 무덤에 가져다 드려주시겠습니까? 도윤은 봉투를 받습니다. 알겠습니다. 태성이 일어섭니다. 떠나려고 합니다.
도윤이 부릅니다. 비서님. 태성이 돌아봅니다. 도윤이 말합니다. 용기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진실을 인정하는 것도 용기니까요. 태성은 쓸쓸하게 웃습니다. 너무 늦은 용기입니다. 그날 저녁 서연도 마을을 찾아옵니다. 도윤의 집 앞입니다. 초라한 단칸방입니다. 서연이 노크합니다. 도윤이 문을 엽니다. 놀란 표정입니다. 회장님. 서연이 말합니다. 내일이 내 아버지 기일이라고 들었다. 함께 가도 될까? 다음 날 아침입니다. 도윤과 서연은 함께 묘지로 갑니다. 산 중턱에 있는 작은 묘지입니다. 이진수의 묘 앞에 섭니다. 도윤이 절을 합니다. 서연도 깊게 절을 합니다. 서연이 말합니다. 이진수 씨, 늦었지만 찾아왔습니다. 용서를 구하러 왔습니다. 서연은 무릎을 꿇습니다. 20년 전 제 잘못으로 당신 인생이 망가졌습니다. 성실한 직원을 보호하지 못하고 희생시켰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서연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도윤은 서연을 부축합니다. 일어나세요, 회장님. 서연이 말합니다. 당신 아들은 훌륭합니다. 용기 있고 의롭고 아버지를 닮아 착합니다. 자랑스러워 하셔도 됩니다. 도윤의 눈에서 눈물이 흐릅니다. 서연도 눈물을 흘립니다. 두 사람은 묘 앞에서 한참을 서 있습니다. 바람이 붑니다. 나뭇잎이 흔들립니다. 어디선가 새소리가 들립니다. 도윤이 말합니다. 아빠, 이제 편히 쉬세요. 아빠 잘못이 아니라는 걸 모두가 알았어요. 아빠 이름으로 장학금도 만들어졌어요. 많은 학생들이 아빠 덕분에 공부할 수 있을 거예요. 서연이 덧붙입니다. 이진수 씨, 당신은 훌륭한 아버지였습니다. 그리고 훌륭한 직원이었습니다. 제가 당신을 제대로 대하지 못한 걸 평생 후회하며 살겠습니다. 서연은 다시 한번 깊게 절을 합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봄입니다. 마을에 꽃이 피기 시작합니다. 버스 정류장 옆 벚나무에 꽃이 활짝 폈습니다. 도윤은 벤치에 앉아 라디오를 듣고 있습니다. 90년대 노래가 흘러나옵니다. 이문세의 광화문 연가입니다. 도윤은 눈을 감고 노래를 듣습니다. 검은 세단 한 대가 마을로 들어옵니다. 서연의 차입니다. 차가 버스 정류장 앞에 멈춥니다. 서연이 내립니다. 도윤이 일어나 인사합니다. 회장님 오셨어요. 서연이 웃으며 말합니다. 오랜만이구나. 잘 지냈니? 서연은 가방에서 서류를 꺼냅니다. 이진수 장학재단 설립 완료 서류입니다. 서연이 말합니다. 드디어 완성됐다. 내 아버지 이름으로 장학재단이 만들어졌어. 올해부터 매년 10명씩 지원할 거야. 도윤은 서류를 받아듭니다. 손이 떨립니다. 도윤이 서류를 펼쳐봅니다. 이진수 장학재단이라는 이름이 크게 적혀 있습니다. 도윤의 눈시울이 붉어집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가 정말 기뻐하실 거예요. 서연이 말합니다. 첫 번째 장학생에 내 이름도 있다. 대학 등록금 전액을 지원받게 된다. 도윤이 고개를 젓습니다. 저는 괜찮아요. 다른 친구들에게 주세요. 서연이 말합니다. 아니다. 내가 받아야 한다. 내 아버지가 가장 바라던 일이 내가 대학 가는 거였을 테니까. 도윤은 눈물을 닦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서연이 벤치에 앉습니다. 도윤도 앉습니다. 서연이 말합니다. 회사가 많이 바뀌었다. 이제는 직원들을 먼저 생각하는 회사가 됐어. 다시는 누군가를 희생시키지 않겠다고 다짐했어. 도윤이 말합니다. 잘하셨어요. 그게 진짜 회사를 지키는 길이에요. 서연이 라디오를 봅니다. 아직도 이 라디오가 돌아가는구나. 도윤이 말합니다. 네, 제가 계속 고쳐 쓰고 있어요. 이 라디오 소리를 들으면 마음이 편해져요. 서연이 말합니다. 나도 그렇구나. 이 소리를 들으니 마음이 편안해진다. 두 사람은 함께 라디오를 듣습니다. 김광석의 노래가 흘러나옵니다. 잊어야 한다는 마음으로라는 노래입니다. 서연이 말합니다. 좋은 노래구나.
도윤이 말합니다. 아버지가 좋아하시던 노래예요. 자주 흥얼거리셨어요. 서연이 도윤에게 묻습니다. 앞으로 뭘 하고 싶니? 도윤이 대답합니다. 대학 가서 전기공학 공부하고 싶어요. 그리고 나중에 이 마을로 돌아와서 사람들 도와주고 싶어요. 고장난 것들 고쳐주면서 살고 싶어요. 서연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좋은 꿈이구나. 도윤이 말합니다. 회장님은 어떠세요? 많이 힘드셨죠? 서연이 말합니다. 처음에는 힘들었다. 언론의 비난도 많았고 주가도 떨어졌어. 하지만 지금은 괜찮아. 오히려 마음이 편해졌어. 진실을 밝히고 나니 짐을 내려놓은 것 같더구나. 서연이 계속 말합니다. 20년 동안 숨기고 살았어. 죄책감에 시달렸지. 밤마다 잠을 못 잤어. 하지만 이제는 편안하게 잔다. 내 덕분이야. 내가 용기를 줬어. 도윤이 말합니다. 아니에요. 회장님이 용기를 내신 거예요. 서연이 일어섭니다. 떠날 시간입니다. 서연이 말합니다. 도윤아, 가끔 연락하자. 내 소식이 궁금하거든. 도윤이 말합니다. 네, 그럴게요. 서연은 도윤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립니다. 건강하게 잘 지내라. 내 아버지도 하늘에서 지켜보고 계실 거다. 서연이 차에 탑니다. 창문을 내리고 손을 흔듭니다. 도윤도 손을 흔듭니다. 차가 천천히 출발합니다. 마을을 벗어나 멀어집니다. 도윤은 차가 보이지 않을 때까지 손을 흔듭니다. 그리고 다시 벤치에 앉습니다. 도윤은 라디오를 켭니다. 여전히 90년대 노래가 흘러나옵니다. 도윤은 가방에서 대학 입학 원서를 꺼냅니다. 전기공학과입니다. 도윤은 원서를 펼쳐놓고 천천히 작성하기 시작합니다. 꿈을 향한 첫걸음입니다. 해가 저물어 갑니다. 하늘이 붉게 물듭니다. 저 멀리 산 너머로 해가 넘어갑니다. 도윤은 하늘을 봅니다. 아빠, 보고 계세요? 저 이제 대학 가요. 아빠가 바라시던 대로요. 그리고 열심히 살 거예요. 아빠처럼 성실하게요. 바람이 붑니다. 도윤의 머리카락이 흔들립니다. 라디오에서는 여전히 노래가 흘러나옵니다. 도윤은 눈을 감습니다. 마음이 편안합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평화입니다. 아버지의 명예를 되찾았고 진실이 밝혀졌고 이제 앞을 향해 갈 수 있습니다. 도윤은 속으로 생각합니다. 고친 건 차가 아니었습니다. 우리 가족의 시간이었습니다. 무너졌던 명예였습니다. 숨겨졌던 진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도윤은 새로운 시작을 앞두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이름으로 많은 학생들이 꿈을 이룰 것입니다. 그게 도윤에게는 가장 큰 위로입니다. 도윤은 원서 작성을 마칩니다. 이름을 적습니다. 이도윤. 그 옆에 작게 적습니다. 이진수의 아들. 도윤은 미소 짓습니다. 아버지의 아들로 살아가는 것이 자랑스럽습니다. 더 이상 부끄럽지 않습니다. 밤이 깊어갑니다. 별이 하나둘 떠오릅니다. 도윤은 하늘을 봅니다. 저 별 중 하나가 아버지일까요? 도윤은 손을 흔듭니다. 아빠, 안녕히 주무세요. 저는 이제 괜찮아요. 우리 이제 괜찮아요. 라디오가 꺼집니다. 배터리가 다 된 모양입니다. 도윤은 라디오를 집어듭니다. 내일 다시 고쳐야겠습니다. 도윤은 일어섭니다. 집으로 돌아갑니다. 발걸음이 가볍습니다. 마음도 가볍습니다. 새로운 내일을 향해 걸어갑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까지 남겨주시면 다음 이야기는 더 강하게 돌아옵니다. 여러분의 한 줄 기다릴게요.